여러분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건축주 수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태풍이 강력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건축 현장들은 상당히 좀 비상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도 좀 무사히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오게 되면은 건축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장의 상태가 이 비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든지 또 태풍이 불게 되면은 가시설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또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히 좀 비상이 걸리는데 무사히 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가 내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좀 남겨두시고 또 건축을 공부하시는 일반 분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구독자분들의 코멘트를 살펴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주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코멘트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중개사로서 건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문적인 브리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코멘트를 남기셨는데요. 현직 중개사분 보니까 공인중개사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이 건축주와 또 토지주 이 관련된 내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건축 신축 같은 경우나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수익성 모델 같은 경우에 또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현직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사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대수선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신축으로 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용도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현직 중개사분들이 이러한 내용도 잘 모를 때 전문적인 브리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현직 중개사분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준 전문가의 그러한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다음 코멘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은 토지를 사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앞으로 건축주를 위한 좋은 내용 많이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서 또 신축, 리모델링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경우 아니면 또 임대하는 경우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로변에 나와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빌딩으로 지어서 이거를 파는 경우 이렇게 좀 큰 사업까지 다양하게 그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임대와 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가 작은 땅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중규모 땅, 대략 한 100평에서 한 200평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소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서 신축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이 경매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요. 또 이렇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인데 궁극적인 부분은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돼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만드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귀결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건축법 외에 다른 내용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건축 관계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건축법을 알고 또 현장을 알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알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운영하는 이 수업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쉬운 질문부터 건축주분이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을 쉽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코멘트를 마치고요. 오늘의 수업은 상가 입지는 너무나 좋다.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후반 내용은 뭘까요? 상가 입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이 건축의 신축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또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상가 입지가 너무 좋은 반면 이런 내용들은 안 좋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입지 분석. 최근에 부동산을 보시면은 상가 투자라든가 상가 입지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많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상가가 뜨냐면은 사실 지금 뭐 다세대라든가 이 주택사업이 이 세금이 굉장히 좀 많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주택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근생 용도로 말 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 놓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소 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무소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사무소 임대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돈이 상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가 투자라든가 상가 입지를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요. 이 상가 입지 같은 부분은 건축사가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는 입지를 보는 눈,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주변에 배우 인구가 얼마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상가 입지를 분석하는 좀 툴들이 있습니다. 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게 어떤 상가 입지를 보면은 그 주변에 배우 인구들을 보죠. 배우 인구. 배우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단지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는 게 상가 입지 분석의 기본적인 어떤 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상가 입지의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저도 가끔씩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배우 인구가 얼마냐. 그리고 지하철 입구와 지하철 동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로 가는 동선에 상가가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입지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또 상가를 선정을 해서 토지를 사고 또 건물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상업 지역이냐 아니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디테일한 법적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상가의 입지만 보는 거죠.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뒤에 배우 인구가 뭐 3만 명, 4만 명이 있고 또 지하철 입구가 바로 가까워 있고 또 동선이 가까워져 있고 또 용도 지역에서 뭐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건폐율도 높고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상가 투자를 할 때에 상가 입지를 보고 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토지를 매매한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땅이 안 좋고 또 땅의 가치와 또 주변의 상권까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건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 입지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을 보고 또 주변의 여건과 지역을 보고 나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건축은 이 물리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것과 이 허가사항들, 즉 허가사항은 뭡니까? 법적인 내용들이죠. 법적인 내용들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신축이나 이런 내용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상가 입지가 매우 좋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련된 행위도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필수적으로 상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도 좋다. 이거의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대지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지 형상과 이 도로의 조건,
도로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에서 앞으로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가장 민감하게 만나는 부분이 이제 일조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용도 지역에서 가능한 용도가 있고 또 불가능한 용도가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관할하는 법인데요. 아마 일반 건축주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생소한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다. 이게 이제 법적인 내용들이죠. 이게 땅이 아무리 좋고 위치가 좋아도 법적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인데요. 이 주차가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꼬마 빌딩이라 중소규모 건축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바로 주차 여건입니다. 주차 여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법으로 몇 대 이상의 주차를 해라. 법적으로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뭐 일조권이나 건폐율, 용적률, 주차 이런 내용들은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컨디션이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건축사 업무입니다. 건축사 업무.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상가 입지와 건축 부분이 동시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주 고수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상가 입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토지나 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 입지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땅이다. 매우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축 가능한 여부에 관련된 이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주분이 상가를 사서 단순히 임대를 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신축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신축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고수분들의 이 급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임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쉽잖아요.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렇게 갈 때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신축 부분이 좀 어렵죠. 자, 이러한 계획을 가졌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얼만큼 가능한지, 건축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검토를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고 여러분이 상가를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상가 입지가 좋다고 해서 건축도 좋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따로따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그래서 뭐 부동산의 컨설턴트가 어떤 업무를 하냐면은 상가 입지 분석하고 주변의 임대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를 신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했을 때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뭐 원룸이 몇 개 들어간다든지 상가의 면적이 얼마가 된다든지 각 층별로 면적은 얼마 된다든지 또 공사비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입지 같은 경우는 소프트 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축 가능 검토는 하드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 파트, 즉 물리적인 파트죠. 그래서 두 개의 파트가 결합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부동산 컨설팅을 받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로 분양을 한다든가 상가로 바꿀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토지 매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여러분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